오늘은 제가 들은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여든이 되신 할아버지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아침이면 손주, 손녀 학교 데려다 주시고요. 오후에는 다시 데리러 가시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식사도 하시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온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기회에 커피를 마시게 되었어요. 나는 참 외롭게 살았어. 솔직히 조금 의아했어요. 자녀도 셋이나 있고요. 손주, 손녀도 있고요. 지금도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는 분인데, 왜 외롭게 지냈다고 하셨을까? 그래서 가만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실 나는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어. 저는 더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할아버지는 술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쭤봤죠.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드세요? 한 잔도 안 드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주가 생기니까 안 마시게 되더라.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평생 술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셨고요. 손주 때문에 술을 끊었다니. 그래서 저는 그날 한참 동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듣다 보니 술 이야기가 아니라요. 할아버지의 외로운 인생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요, 원래 오형제 중에 첫째로 태어났대요. 그것도 아주 아주 부유한 집안의 장손으로요. 어릴 때는 도련님 소리도 들으면서 자랐고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면서. 하지만 장난도 심해서 동네에서 꽤나 유명했대요.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80살 할아버지가 아니라 꼭 소녀 같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은요,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대요. 그 이유가요, 바로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문이래요. 할아버지 얼굴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웃음이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할아버지 아버지는요, 당시에 꽤 유명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집도 아주 부유했고요. 하는 사업도 되게 멋있어 보였고. 그런데다가 할아버지가 뒷배에 있으니까 다들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늘 제멋대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도 좋아했고 여자도 좋아했대요. 무엇보다요,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던 분 중에 한 명이었대요. 왜냐하면 든든한 집안이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돈이 있으면 뭐든 되는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그런 아버지가 싫었다고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대요. 집안이 워낙 탄탄했고 든든한 할아버지가 있으니 뭐 문제 생길 게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일은 한순간에 터지고 말았답니다. 할아버지가 중학생 정도 되었을 무렵에요. 아버지가 운수 사업을 하셨는데 대형 사고가 났대요. 지금처럼 보험이 잘 되어 있던 시절도 아니었고 사고 규모도 엄청 컸다고 합니다. 그러자 집안 재산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잘 살던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건 한순간이었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집안의 큰 어르신이던 할아버지가요, 크게 노하셔서 온 식구를 내쫓았대요. 할아버지는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리어카 하나에 살림살이 싣고 동생 4명을 싣고 그렇게 산을 올라갔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련님 소리를 듣던 아이가요, 리어카를 끌고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아이가 돼버린 거죠. 가족들은 결국 산 중턱에 작은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수준이었대요. 비가 오면 물도 새고, 겨울이면 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이면 벌레가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집이 허름한 건 참을 수 있었는데, 정말 힘든 건 따로 있었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철없는 아버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생 넷에. 그때 처음 알았대요. 이제 내가 아이가 아니고 이제 가정이라는 걸요.
그 말을 하실 때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동생들을 걱정하기 시작하고 어머니를 도와 밥하는 것도 돕고 동생들 학교 가는 것, 공부하는 것 다 도와줬대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할아버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을 나가고 싶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인생을 바꿀 첫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해병대 지원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하잖아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창한 생각이 있어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이었으면 됐다고 합니다. 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고 아버지는 여전히 철없이 빈둥거리며 있는 모습을 볼 바에는 차라리 힘든 해병대를 지원해서 나가는 게 살 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집을 나갈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왜냐하면 해병대에서는 살아남기만 하면 되니까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부터 뛰고 구르고 혼나고 또 뛰고 구르고 혼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힘든데요.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몇 년이 시간이 흐르고 할아버지는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게 돼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할아버지 인생에서 또 한 번 잊지 못할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제대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더래요. 처음에는 '우리 집이 아닌가? 아니면 친척인가? 동네 아줌마인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온 여자였대요.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니도 같은 집에 살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한 방을 쓰고 어머니는 다른 방,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대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렸대요. 할아버지는 사실 군대 가기 전에도 아버지를 존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책임을 지고 있겠지라는 생각도 했대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던 거예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한 잔, 그 다음에는 혼자 한 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술 없이는 잠도 오지 않고요. 아버지가 너무 밉고 세상이 밉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싫었다고 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꾸역꾸역 살아가던 중에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참 행복했대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드디어 평범한 가정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요, 할아버지 마음속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낮에는 괜찮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하게 불안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하나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왔대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그 생각이 할아버지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더 마셨다고 해요. 속상하면 술 마시고 힘들면 술 마시고 화나면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도 점점 나빠졌대요. 술을 마신 날이면요. 큰 소리도 지르고 물건도 집어던지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조용하더래요. 이상할 정도로 말이에요. 알고 보니 어머니가 할머니를 친정으로 내보냈대요. "이러다가 너까지 망가진다. 너 살려면 이 집을 나가라." 라고 했대요. 돈까지 지어 주면서 빨리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살 길이라고 그냥 보냈대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아들도 불쌍한데 며느리도 불쌍하고 손주들도 불쌍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는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아내가 원망스럽고 어머니도 원망스럽고 세상 모두가 원망스럽대요. 그렇게 며칠을 술로 보냈대요. 아니 몇 달을 보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술이 덜 깬 채 방에 앉아 있는데요. 막내딸이 걸어 들어오더래요. 그때 막내의 나이가 5살쯤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어린 나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아버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장아장 걸어와서 무릎에 털썩 앉더랍니다. "아빠." 딱 한마디였대요. 그런데 그 순간 할아버지 눈에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대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술만 마시고 화를 내고 집안을 뒤집어 놓는 아버지였는데 그 어린아이는 그런 자신을 보고도 웃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날 처음으로 무서웠대요. 저 아이 인생까지 망칠까 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언제 5살이 됐는지 크는 가정은 기억도 나지 않았대요. 그냥 눈 감고 떴는데 막내가 5살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했대요. '아 살아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저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 주고 싶다.' 할아버지는 그날로 자신의 인생 두 번째가 시작된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요, 정말 많이 달라졌대요. 물론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진 않았겠죠? 술도 완전히 끊지는 못했을 거고요. 여전히 실수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이젠 술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요. 택시 운전을 하기 시작했대요. 택시를 선택한 건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게 운전이었대요.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하루 종일 운전하다 보면 잡생각도 줄어들고요. 그렇게 월급 받고 한 달, 한 달 먹고 살았대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일 나가면 되지. 학원비가 필요하면 일 나가면 되지.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 공부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대요. 첫째 딸은 주변에서 살림 미천이기 때문에 "여상 보내라. 공장 보내. 회사 보내. 일 시켜." 그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여자애가 공부냐."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학교를 보냈대요. 여고를 보내고 대학까지 보냈대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엄청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기술을 배워서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고요. 막내딸은 지금도 할아버지를 보면서 웃는대요. 그런데 조금씩 인생이 편해질 때쯤 한 번 큰 상처도 있었대요. 나라에서 오래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집 명의가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어서 상속 절차가 필요했대요. 형제들의 도장이 필요했는데 그중에 둘째 동생이 끝까지 도장을 찍어 주지 않았던 슬픈 사연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집을 못 지은 게 속상해서 지금도 좀 슬프대요.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동생들이 더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손주가 태어나고 손녀도 태어났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그때부터 술 생각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해요.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술 마시면 다음날 피곤해서 손주를 못 봐. 그게 싫더라고.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로워서 술을 마시고 괴로워서 마시고 상처받아서 마셨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술보다 좋은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손주, 손녀, 손잡고 학교 가는 거, 학교 끝나고 데리러 가는 거, 할아버지하고 뛰어오는 모습 보는 거, 그게 술보다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외로운 것도 한순간이야. 처음에는 못 견딜 것 같아 죽을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 다 지나가더라. 그리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웃더라고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아버지였지. 그래도 우리 애들 셋이 사람답게 커져서 그것보다 감사한 일은 없어. 손주, 손녀가 나 좋아해줘서 고맙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그 순간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왜 평생 외로웠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행복한지. 외로움이 사라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외로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겨서 행복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외로움도 언젠가는 지나갈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